도시개발법상 도시발구역 지정 등 틀린 것 1번, 2번은 105쪽에 있는데요. 이 도시개발법상 도시발구역을 지정해 나갈 때 도시역 중 보존을 강하게 요구받고 있는 보존 녹지는 지정할 수 없다. 맞습니다. 2번, 이 도시역 중에서도 공업적에다 지정할 때는 면적이 얼마 이상이야 지정이 가능한가? 3만. 그래서 2만은 지정할 수 없고 3만이어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만을 3만 원 맞고 2만이면 없다가 나와야 돼요. 알겠나요? 자, 이 수치는 암기상입니다. 그 지정 규모는 달달달 암기해야 돼요. 105페이지 있는데 약조로 주상자생 1만 주택 이상, 03만 주택 이상, 도시업 바꾼 원칙 30만 에해 아파트 일주택 건설을 포함해서 할 때는 얼마 이상이 있으면 된다? 10만. 여기까지. 알죠? 그건 단어처럼 달달달 해야 돼요. 자, 그래서 3번 들어갑니다. 3번은 102페이지 있는데요. 3번은 지정권자, 지정요청자죠. 도시발구 원칙, 특, 광, 도, 특, 대도시장이 지정하고 예로 국장이 지정할 수 있지만 대도시장을 제한 50만 명 시장과 군수와 구청장은 지정권자가 될 수 없고 마지막 요청자다. 요청. 맞습니다. 누구한테 요청하냐? 여기 구청장은 광시한테, 저 충남 도 내에 있는 시장 군수들은 바로 도사한테, 서울에 있는 구청장은 특별시한테 요청할 수 있죠. 맞습니다. 4번은 5번은 103페이지 있는 지정제한 파트죠. 지정제한은 누가 하느냐? 국가 지방자산제 조합 3명 빼고 국지를 제한, 시행료로 지정될 수 있는 자가 지정제한서를 낼 수 있죠. 이때 제한을 할 때는 어디다 제한서 되냐? 제한을 하려는 지역을 관하고 있는 특시 군구에다 제한서를 냅니다. 그런데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격자 중 공공기관의 장과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국자한테 직접 국가기관과 밀접한 건으로서 30만으로 지정 제한서를 낼 수 있죠. 맞고요. 5번, 이 시행자로 될 수 있는 자가 12명 있고 12명 중 국주는 제한자가 아닌데 그 제한을 할 수 있는 민간 시행자, 민간 시행자 지정 제한할 때는 제한을 하려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확보해야 된다. 얼마의 동의가 있어야 되냐? 면적 3분의 2.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32번. 32번은 도시개발법상 도시발구역 지정과 개발기인데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2번, 3번까지는 104쪽하고 105쪽에 있는 것으로서 1번 지정 효과죠. 뭐 땅에다 도시발구역이다라고 오늘 정고시하면 그 구역은 국토법상 도시적 및 지구단계로 결정 고성으로 간주되나 다만 도시적 여호 지역에 이미 취락지구다, 지구단위계구다라고 증명된 그곳에다 도시발구역을 정했다면 그러하지 않다. 맞습니다. 2번 맞고요. 정리했던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3번 보존을 강하게 요구받고 있는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적 여호 지역에다가 도시발구역이다라고 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에 아직 광역도시의 도시군기복이 수립되어 있지 않는 상태다. 그러면 무슨 지역에 한정해서만 도시발구역을 정하도록 지하느냐? 자연녹지하고 계획관지역, 계자. 맞고요. 4번 107페이지 있는데 도시발구역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개발교수 맞죠? 개발기타 포함시할 내용이 많습니다. 뭐 인구, 수용계, 교통처리계, 환경 보정 등등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은 아니죠.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드렸어요. 지구단위계획 딱 내묻혀가지고 이것은 무슨 계획에다 포함하느냐? 실시계획이죠. 그래서 개발계획 내용이 아니고 실시계획 내용이 그래야 돼요. 그게 엄청 중요하죠. 실시계획 내용이다. 107페이지 있다. 5번은 102페이지 있는데 기득권 보호죠. 도시발구역 지정 고시 당시 이미 그 안에서 공사 사업에 허가 등을 받아 착수한 자가 있다 칠 것이고 그 자들은 계속할 수 있어요. 있는데 무엇을 해야 되냐? 신고. 며칠이냐? 30일. 자, 그 다음에 33번. 이것은 106페이지 있는데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도시발구역을 정할 때는 먼저 구역을 딱 정해서 확정해 놓고 바로 나중에 개발구역을 수립해서 사업을 진행해도 된 장소가 6가지가 있죠. 6가지가 있는데 1번, 2번, 3번 맞고 5번 맞아요. 4번은 바로 주상공적이 전체 면적 얼마 이하 포함되어 개발할 때만 그거 하느냐?
30 이하죠. 그래서 40이 틀렸죠. 40 이상 지우시고 30 이하. 이 수치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34번. 이것은 150, 도시개발법상 도시발구역, 이건 102페이지. 정비법상 정비구역, 이것은 153페이지 있는데 153페이지. 정비구역이 됐던 도시발구역이 됐던 지정되면 행위자니 가해지고 그 안에서 제한된 행위를 할 때는 허가받아야 된다. 허가를 받은 행위는 어느 것이냐 이거죠. 답은 3번 경작지에 따라 식재한다. 논밭이 경작지인데 경작지에 따라 이임식재할 때는 보상을 몽땅 타먹게 수작으로 간주해서 규제차 허가를 받도 돼 있고 토지 분할할 때 이유 불문하고 허가 받아야 됩니다. 1번, 2번, 4번, 5번은 허가 없이 허용된다 이렇게 돼요. 허가 없이 허용된다. 허가 없이 허용된다. 허가 없이 허용된다. 그래서 3번만 여기서는 허가 대상이죠. 허가 대상 7가지, 허용사항 6가지를 잘 봐두셔야 돼요. 35번 이것은 116조부터 117조까지 있는데 원형지 공급개발 옳은 거. 1번은 원형지를 시행자가 공급할 때 도시발구역 전체 면적 대비 얼마 이내까지만 공급이 가능하냐? 3분의 1 이내. 그래서 2를 3으로 해야 하고 2번 원형지 공급받았던 개발자들 직접 자기가 개발해서 이용을 하죠. 그래서 10년 동안 팔아먹지 못하고 규제하죠. 근데 원형지를 공급받아간 자 중 누구는 10년 이내도 매각이 법적으로 허용되는가? 국지. 그래서 2번 국지인 원형지 개발자는 10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인 가로 안에 기간에는 원년을 매각할 수 없다. 틀렸죠? 없다를 있다로. 없다를 있다로. 그래 국지는 10년에 매각할 수 있어요. 국지가 아닐 때만 10년에 매각을 못하게 막고 있죠. 자 3번 이 원형지 개발자는 국지공 그리고 공장 학교부로 직접 이용하고자 한 자 그자 중에서 원형지 개발자가 결정나잖아요. 이 원형지 개발자를 선정할 때는 국지공중에서 선정할 때는 수의계약을 하고 학교부지 공용으로 직접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넘겨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이 예산 유치하는 수의계약을 하죠. 그래서 이 3번 보면 원형지 개발자 선정은 경쟁입찰로 한다. 다만 학교부지 공장부지로 직접 사용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틀렸어요. 거기 보면 경쟁입찰 그 말을 지우시고 수의계약 하면 그걸 경쟁입찰. 그래서 거기 끝에까지 가면서 경쟁입찰이 2번 나오는데 경쟁입찰 자리에 수의계약이 들어가야 되고 수의계약 2번 나오는데 그 자리에 경쟁입찰이 들어가야 돼요. 바뀌었어. 2번.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원형지 개발자 선정 시 원칙은 수의계약법으로 선정한다. 국가 지자체한테 팔 때는 와서 사가세요라고 해서 계약서 줘요. 이게 수의계약이에요. 근데 학교부지 공용으로 직접 이용하고자 하는 자, 사용한 자에게 팔고자 할 때 원형지 개발자 선정은 경쟁입찰로 선정합니다. 이 예산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선정해도 합법적이다. 그 말이죠. 4번 원형지 공급가격은 그따 줄 것이고 기준 동안 딱 찾아요. 기준 찾아요. 기준이란 말 찾아가지고 무엇을 기준해서 협의해서 정한다. 이거 봐도 앞에 있는 말 중에 기준 앞에 있는 말 시험에 나왔어. 원형지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협의해서 정한다. 그럼 틀려요. 감정가격에 시행자가 원형지 땅에다 기반서 설치 공사비를 들였다. 그러면 공사비까지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상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5번 원형지 개발자가 있고 그 원형지를 공급했던 시행자가 있는데 그 이제 원형지를 공급받았던 공장을 건축하는 자가 있었다 합시다. 학교를 건축하려고 지금 원형지를 받아갔던 친구가 있다 합시다. 그때 그 행위를 하려면 엄청난 인허가 업무를 처리해야 돼요. 학교 주고 공장 주고 그러려면 막 건축하다 받고 뭐 또 주고 해야 돼. 그때 그런 인허가 업무는 시행자가 맡아서 해줄까 원형지 개발자가 일일이 가서 할까? 시행자가 다 해줘라 이렇게 하고 시행자. 그래서 원형지 개발자는 그 말 취해야 돼. 원형지 개발자는 그 말 취시고 그랬다. 시행자는 원형지 조성을 위한 인허가 등의 신청 등 그런 업무를 담당한다 이렇게. 누가 이 업무를 담당 처리하냐? 시행자가 해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틀렸고 36번은 110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있는데 도시발조합 옳은 거. 1번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소자만 관여해서 설립하죠. 그래서 및
건축물 소자 지어야 돼. 및 건축물 소자 지어야 돼. 도시발급은 누가 만든다고요? 도시발급은 토지 소유자가 만드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 몇 명 이상이 만드냐? 7명. 그래서 5명은 안 돼요. 5명 안 되고 7명.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서 누구한테 가서 조합설 인가를 받아야 조합을 만들어갈 수 있냐? 인가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지우시고 지정권자. 그 도시개발구역을 정했던 지정권자 있지 않겠습니까? 지정권자가 인가권자예요. 근데 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주택법상 주택조합 설립인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이네들이 알겠죠? 근데 이거는 아니다. 지정권자다. 이게 중요하니까 꼭 구분해서 정리하시고 2번 봅시다.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때는 바로 조합 설립의 인가 신청 시 내야 되는 동의자 수를 확보해야 돼. 이 동의권이 중요하죠. 얼마의 동의수 확보해서 내야 설립 인가를 받아서 등기 치고 조합 만드냐. 바로 면적이 먼저 나와요. 면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총수가 나오는데 동수권이에요. 그래서 가운데는 와가 나와야 돼. 또는 나면 드린다. 와. 이때 면적 얼마냐? 3분의 2. 총수는 얼마냐? 2분의 1. 그래서 틀렸죠. 면적 3분의 2와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받아라. 동의받아서 인가 신청했어요. 3번. 인가 받으면 조합은 성립됩니까? 또 할 일이 또 있습니까? 있죠. 그래서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할 때 성립했다 딱 맞춰봐. 성립했다 딱 맞추고 앞에 받음으로써 그걸 지워버려. 받음으로써 그 말 지우고 그 자에다 받은 후 등기해야. 받은 후 등기해야. 뭐 해야? 등기해야. 등기해야 성립된다. 그래, 등기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 알죠? 등기해야 성립된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등기했다. 조합 성립됐다. 그러면 조합의 구성원이 조합원은 누가 되는가? 조합원은 바로 이 조합이 만들어진 도시발구역이 있다. 도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이면 아까 설립인가 신청 시 동의했던 안 했던 불문하고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강제로 다 조합이 됐죠. 그래서 4번 틀렸죠.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서 조합 설립 동의한 자에 하나한다 틀렸죠. 하나한다 지워버리고 하나지 않고 토지 소유자 모두 의무적으로 조합원이 된다. 조합원이 된다. 의무적으로 다 되죠. 강제로 된다 그 말이에요. 동의했던 반대했던 다 조합원이 되어버렸죠. 5번. 조합장 이사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은 누가 조합을 대표해서 싸운가? 감사. 맞습니다. 그 다음에 37번. 이것은 도시발사업 시행방식인데 112페이지 있습니다만은 틀린 것. 먼저 도시개발법상 도시발사업 시행방식은 세 가지가 있다. 이름을 알자. 수용 또는 시행방식 하나, 한지방식 둘, 혼동방식 세. 이것부터 딱 가닥 치고. 이때 그 각각의 사유, 어떤 사유가 있게 되면 수용 또는 사용방식을 정해서 사업을 하는가? 집단적, 그 말의 핵심 용어라고 그랬죠. 그게 안 떠오르면 맞히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 계획적,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수용 또는 사용방식을 정해서 그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 환지방식을 정해서 한다. 이게 딱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정리합니다. 1번, 집단적, 그 말 보이죠? 그러면 무슨 방식으로 가요? 그래서 환지 방식 줘야 돼. 1번 틀렸죠. 환지 방식이 아니라 수용 또는 사용 방식. 2번 맞았네요. 마지막 환지 방식으로 정해서 할 수 있다. 그거 보니까 앞에 쭉 읽어봐도 집단적 없으니까 이건 환지 방식이죠. 3번도 집단적 없으니까 환지 방식이죠. 4번 일단 넘어가 5번. 5번이니까 5번 중요한데 5번도 집단적 없으니까 환지 방식으로 한다. 맞아요. 5번 그 지역의 지가가 인근 다른 지역의 지가에 비해서 현재 높다. 그럴 때는 수용 상방식을 하려면 엄청난 보상 플러스 사업 공사비에 들어가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하고 수용 방식 안 하고 그때는 환지 방식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맞습니다. 4번 이 하나의 구역 내에서 수용
환지 두 개를 섞어서 한 것이 혼용 방식인데, 혼용 방식을 적용하는 사업장에서 시행자는 여기는 수용, 여기는 환지 정확하게 구분해서 할 수도 있고 구분하지 않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적이다. 끝들이가 중요해.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리고, 시행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 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린다. 의무사항이다. 임의적이다. 그 다음에 38번, 이것은 119페이지 있는데, 도시개발법상 각종 동요건이 중요합니다. 옳은 거 1번, 이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자도 집어넣고 개발계획을 썼다 시행방식도 집어넣어서 만들죠.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해서 수립합니다. 그때 무슨 방식을 적용하여 사업을 하려 개발계획 만들 때는 그 사업장에 편입된 땅 주인들의 동의를 받아서 수립해야 되는가? 환지방식이다. 수용사방식하면 틀려요. 환지방식이다. 그게 중요하고, 왜 환지방식 중에서 나갈 때 이렇게 동의받아야 되냐면은 사업장에 편입된 땅 주인들은 사업할 때 토지 부담이 수반돼야 돼요. 그 땅 가지고 채비지 그리고 보를 쓰거든. 그래 보담했던 땅은 보상 못 받아요. 그래서 토지 부담이 수반되는 방식이 환지 방식이니까 토지 소유 의사를 묻기 위해서 동의받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때 동의받는 요건 수치 암기해야 돼요. 면적 3분의 2와 총수 2분 이상 동의받아야 된다. 이때 시행자가 국지일 때는 굳이 동의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뢰도 있어요. 국지가 들어가서 할 때는 동의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래서 1번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렸을까요? 또는이 나와서 틀렸죠. 그렇죠. 왔어요. 그 다음에 2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는 자가 토지 소유자 같은 민간 시행자다. 그때는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면적 얼마의 동의가 필요하냐? 5분의 4 지우시고 3분의 2. 총수는 필요 없죠. 3번은 중요하죠. 맞습니다. 이 환지 방식을 취하는 사업장에서 시행자께서는 정전 토지 가지고 있는 A가 있는데 A에게 물어봐요. 너 환지 안 받고 돈 받고 나갈래?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동의 받은 거죠. 오히려 땅 주인이 나 땅 안 받고 환지 안 받고 돈 받고 나갈래요.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어요. 신청 또남이 동의 또남이. 이 시행자는 토지 소유 신청과 동의하에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토지에 임차권자의 목이 있다. 임차권자가 존재한다면 환지 주지 않았을 때는 임차권자의 잔여기간이 남았다면 사용수익할 땅이 없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임차권자 보호되지 못하죠. 그 점이 있기 때문에 임차권자가 있는 토지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때 임차권자 동의 반드시 얻어야 된다. 동의 못 받으면 환지 줘야 된다. 이겁니다. 반드시 얻어야 돼요. 맞습니다. 5번, 4번. 이 토지 소유자 같은 민간에 따라 합쳐요. 민간 시행자가 수용 방식을 정하는 사업장에서 시행자가 됐다. 그때 그자도 수용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는데 법에서 요구하는 동의를 받아야 돼. 얼마의 동의가 필요하냐? 면적 3분의 2상을 소유해야 돼요.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는 2분의 3을 동의받으면 된다. 그래야 민간은 수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끝들이다 써요. 다만 공공사업시행자는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수용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수용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수용할 수 없다. 이것도 중요하죠. 누가 수용을 할 때 도시개발법상 누가 수용할 때만 동의받아야 되냐? 민간 시행자. 얼마냐? 면적 3분의 2상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3을 동의받아야 된다. 근데 누가 시행자 할 때는 동의 받지 않고 수용할 수 있다? 공공사업 시행에는 이런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수용할 수 있는데, 그때 공공사업 시행자는 누구를 말해요? 약자로. 공공사업 시행자 줄 한번 끄시고 써봐요. 약자로. 국지정고. 뭐라고? 그쵸? 아시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사, 공공기관, 토성, 간철매, 정부 출연한 것은 수용하게 될 때 토지소유 동의 받지 않습니다. 5번. 4번 왜 틀린지 알겠습니까? 4번 수정했나요? 소유하거나가 틀렸어. 하거나를 지우고 하고 수정했죠. 그 다음에 5번. 아까 했습니다. 5번은 왜 틀렸냐 아까 했는데 2분의 1하고 3분의 1 바꿔치 해야 되죠. 면적이 3분의 2고 총수가 2분의 1이니까 바뀌었다. 아까 했습니다. 와자 중요하고요. 39번.
이것은 도시개발법상 토지상환 채권에다 적으시고 115페이지, 도시발 채권에다 적으시고 132페이지 있는데요. 틀린 거 1번에서 알아야 할 것은 토지상환 채권이 뭐냐? 도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로 상환의 채권이다. 이 채권은 누가 발행하느냐? 시행자가 발행한다. 어떨 때 발행하냐? 반드시 그 사업자 안에 있는 토지가 발행을 원하는 경우 동합치고 매수성을 전부 안 되고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시행자 발행한다. 시행자 발행한다 중요해.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을 발행하지 못합니다. 시행자라면 다 발행할 수 있어요. 수용 방식도 그렇습니다. 그래 발행할 수 있으면 발행 규모는 분양토지 분양건축물의 2분을 초과하지 못한다. 맞고요. 2번 이 토지상환채권을 이전할 수 있을까 없을까? 가능하죠. 맞습니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시험에 도문화 틀려요. 그러면 이전할 수 있어. 토지상환채권 이전할 때 A한테서 B가 넘겨받았다 이렇게 넘겨받았다 그때 넘겨받은 B가 취득자인데 취득자는 명의 변경을 두 가운데 잘 해놔야 대항할 수 있어. 토지상환채권 원부 체크 채권 밑줄 두 가운데 다 고쳐야 돼. 그래 원부하고 채권의 성명 주소를 다 기록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대항하지 못합니다. 3번 이 도시개발 채권의 상환은 발행부터 5년 내에 10년 보면서 조례로 정하는데 소멸시효가 중요하죠. 상환부터 원금을 몇 년 동안 안 차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버리냐? 5년. 이자는 2년. 바뀌었어. 원금이 5년, 이자가 2년. 그래서 답은 3번 있던 것이고 4번 이 도시개발 채권은 발행자는 누구냐? 지자체인 시도사다. 이자들이 발행할 때 발행총회 발행 방법 이율 이런 것들은 승인받고 발행해야 되는데 승인권자가 누구냐? 행정안전부장이다. 근데 이 시행자가 발행한 도시상환 도시개발 채권이 아닌 시행자가 발행하는 토지상환 채권 이 토지상환 채권 발행계획서 작성했던 시행자는 누구한테 가서 승인받느냐? 지정권자. 지정권자 본인이 시행자다. 그러면 자기가 발행할 때는 자기한테 토지상환 채권 발행했다는 승인 안 받지만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발행할 때는 지정권자한테 승인받아야 된다. 꼭 구분하시고 5번 토지상환 채권은 기명주권으로 발행하죠. 근데 도시개발 채권은 기명주권 아니고 무기명으로 발행하느냐 전자신 등록기간 등록 발행한다. 이걸 바꿔치면 드리겠습니다. 중요하죠. 40번 도시개발법상 개발계획에다 밑줄 107페이지 있고 실시계획은 112페이지 있습니다. 환지계획은 120페이지 있는데 도시개발법은 이 세 가지 계획에 의하여 사업이 진행되잖아요. 그래 틀린 거 1번 개발계획은 도시개발구를 정해 나가려는 지정권자가 수립권자인데 지정권자가 투입해서 보냈던 시행자가 작성하는 것은 실시계획 환지계획입니다. 그래서 환지계획하고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작성하고 그리고 개발계획은 지정권자가 수립권자가 된다. 그 다음에 2번 이 지정권자가 수립하는 개발계획에 따라 포함시켜야 할 내용하고 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익에다 포함할 내용하고 시행자가 작성한 환지에다 포함할 내용을 2번, 3번, 4번을 통해서 한눈으로 파악. 특히 3번, 4번 중요하죠. 실시계획은 아까 뭘 꼭 포함해라? 지구단위계. 그리고 환지계획에는 전층의 환지설계, 필지별 환지명세, 필지별 권리별 청산금이 아니라 청산 대상 토지명세입니다. 보류지명세 꼭 포함해야 됩니다. 이 4번에는 바로 청산금 결정은 포함되지 않음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환지계획 내용에는 청산금 결정은 포함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5번 이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은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인가권자가 누구냐? 지정권자예요. 지정권자. 지정권자가 실시 인가권자예요. 그래서 특별자치도사 시장수 구청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인 토지소유자 저와 같은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했다면 인가받아야 그 계획 확정되는데 이때 인가권자가 누구냐? 바로 지정권자가 아니에요. 바로 누구냐? 특별자치도사 시장수 구청장. 바뀌었어. 아까 앞에 나오는 특별자치도사 시장수 구청장하고 여기 지정권자가 바뀌었어. 실시계 인가는 누가 내주고? 지정권자가 내주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작성한 환지계 인가는 누구한테 가서 받아야 하냐? 특별자치도에서는 특별자치도사, 시에서는 시장, 군에서는 군수, 구에서는 구청장한테 자치구청장한테 인가받아야 돼요. 틀렸습니다. 수정했나요? 자, 지정권자하고 무엇을 바꿔치면 된다고 할까? 앞에 있는 4명하고 위치를 바꿔치야 맞아요. 특히 환지계 인가권자 아주 중요합니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예요. 행정청이 시행자가 작성한 것은 스스로 확정하니까 인가 안 받아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면 대표로 조합 같은 친구라든가 토지 소자가 있는데 이네들이 환지 방식에 따른 시행자가 돼서 환지 계획을 작성했다면 스스로 확정하지 못하고 인가 신청은 인가 받아야 됩니다. 인가권자는 지정권자 아니고 특별자치도사 시장수 구청장이다. 41번 환지 방식에 한 도시발사업 옳은 것. 1번 이것은 환지 방식으로 도시발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가 사업시행으로 국가 지자체가 소유한 공공시설인 도로하고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했다 이겁니다.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국가 지자체에 주겠죠. 근데 종료는 공공시설 전부 일부가 용도 폐지 변경돼 사용하지 못하게 될 토지는 국가 지자체의 환지로 정해주면 안 되고 이를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 대상 꼭 해줘야 된다는 거 맞습니다. 2번 환지계획 작성 시 포함시할 내용이 121페이지 있는데 환지계획 작성 시에는 포함시할 내용이 아니라 환지계획 작성 시에는 고려할 사항이 7가지가 있는데 7가지가 뭐냐 정전토지하고 환지의 원위치가 되도록 제자리 환지가 되도록 7가지 고려해서 정해줘야 돼. 7가지. 7가지를 약적으로 우리는 위치면 토수리완 이렇게 암기하자 해놓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용어를 특히 주의해라 그랬습니다. 토지의 형태가 아니고 토질이죠. 토질. 토지 형태가 틀렸어요. 토지 형태가 아니라 뭐라고? 토질. 수리지 수질 틀렸다. 리자가 바로 쓸 줄 알겠나요? 수리. 자, 그래서 두 간대가 틀렸습니다. 3번은요. 채비지 찾고 보르지 찾아요. 채비지 보르지 찾아가지고 바깥 해야 돼. 위치를. 채비지의 자리에 보르지 자리에 채비지가 들어야 돼. 그래 이 보르지라고 하는 용어 있잖아요. 이것은 채비지도 포함하고 있고요. 이렇게 포함하고 있어요. 환지 방식을 정하는 사업장에 A가 개발하기 전에 놓은 1000정부터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B라는 사람이 1500을 가지고 있었다. 밭. 그걸 바로 다 개발 끝나고 환지 줄 때 다 주지 않죠? 그거 절반 부담시켜요. 일반적으로 50%. 그러면 1500은 750만 주고 700 빼버리죠. 1000정부터 가지고 있는 친구는 500 주고 500 빼버리죠. 뺀 땅을 주지 않고 보르지겠다 해서 보르지라고 해. 뭐란다? 보르지. 보르지 가지고 뭐 하느냐? 바로 사업비용에 미안해. 채비지인데. 그래 사업비용에 충당에 쓰기 위해서 시행자가 받아간 땅이 있어. 그 땅을 뭐라고 그래요? 채비지.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뭐 도로 공업지로 쓰는 거죠. 이걸 공공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는데 거기 보면 일단 보류 시킨단 말이에요. 사업비용에 충당한다 뭐 목적을 위해서 일단 주지 않는 땅을 보류자. 보류 중에서 채비로 정해가지고 사업비용에 충당해 쓸 수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바뀌었다. 그 다음에 4번은 131쪽에 있는 건데 자, 이 환지 방식을 정해서 사업을 끝냈습니다. 조성된 토지가 나왔죠. 그 토지의 가격을 평가해서 정하는데 정할 때 순서 3가지 꼭 걸쳐야 된다. 3가지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평가가 1, 제일 밑에 평가. 심의가 2, 결정이 3이에요. 그래서 순서도 알고 3가지 꼭 걸쳐야 하는데 그래서 틀렸어. 거기 보면 결정 한후 할 때 한후를 지어버려요. 한후 그 말 치우고 이 자리에다가 하되 결정하되 그에 앞서 결정하기 앞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절차하고 그 내용을 정확히 깨뜨리셔야 돼요.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감정평가업자 동원해서 평가케 하고 평가된 자료가 나면 토지평가 협의 심의 꼭 걸치고 심의 걸쳐서 최종 결정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이것은 123페이지 있는데 앞에다 써놔. 직권으로 하면 그렇게 써놔. 시행자가 직권을 해요. 환지 방식을 정하는 사업장일 때는 시행자가 직권으로 너무 큰 땅을 가지고 있으면 더 줄여서 줘도 돼. 적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 더 붙여서 줘도 돼. 이걸 너 늘려준다 이걸 증환지 줄여서 준다 감환지. 이때는 토지 소재 동의 없이 시행자가 직권을 하고 그에 따른 차익이 발생하면 돈 계산 주는데 이걸 청산금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있다, 있다가 중요해요. 시험은 없다 이렇게 잘 나와요. 그래서 있다를 두 번 체크해야 하는데 여기 없다가 나와서 틀린 겁니다. 없다를 지우시고 있다. 환지, 늘려 환지 정할 수, 그다 주고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할 수 있으나 그 말 있죠? 있으나 할 때 있다 잘라버리고 그걸 약조 뭐라 할까? 증환지 이렇게 쓰고 면적이 넓은 토지에 대해서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 있다 써놓고 이걸 약조 뭐라 할까? 감환지 이렇게 써놔요. 감환지도 할 수 있고 증환지도 할 수 있다. 때로는 환지 대상에서 제해가지고 환지 부정도 할 수 있어요. 알겠죠? 너무 좁은 토지는 환지 부정을 해도 할 말 없다. 돈 주고 끝내버립니다. 42번. 이것은 126쪽부터 127쪽에 있는 환지 예정지정 처분의 효과인데 옳은 거. 1번 보면 환지 예정을 지정받은 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수익을 환지 예정지 땅속에 들어가서 할 수 있냐.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 사용수익 개시를 따로 정했다면 그날부터 환침 공고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요. 수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은 마지막에 다음날 줘야 돼. 내자. 공고일까지입니다. 공고일 다음날이면 환지청 받았던 친구들이 환지단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이니까 나무 땅을 그때까지 사용수익해서 안 돼요. 그래서 공고일까지만 사용수익이 가능하다. 이유는 30이란 말을 며칠로 수정해야 되냐면 60일. 그래 여러분이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땅에다 다른 사람한테 임차권을 설정해 줬는데 그 땅에다 환지 예정을 지어버렸는데 시행자가요. 그러면 임차권자는 자기의 권리 목적을 지금 달성할 수 없게 됐어요. 도저히 달성할 수 없겠다. 그러면 계약 기간 중에도 계약 해지하고 권리 포기가 나갈 수가 있어. 그러나 손실발생하면 시행자 청구해서 받아갈 수가 있고요. 그런 의사표시는 며칠 이내에 해야 되냐? 60일 이내. 60일 지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0일 틀렸습니다. 60일로 수정하세요. 그 다음에 디귿은 맞습니다. 이 환지 예정지 지정받은 정전 토지 소유자는 정전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수권을 상실해서 사용수익하면 안 돼요. 정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환지 예정지 지정받은 자는 환지 예정지에 가서 사용수익을 할 수 있는 권능을 취득할 뿐 소유권까지 새로 지은 것은 아니다. 이해돼야 안 돼요? 이게 모르면 안 되는데 그게 키포인트인데 이해 안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오, 100%다 되네. 설명 안 하겠어요. 자, 리을. 그래, 이것은 맞습니다. 리을. 환지 예정 지정의 효과로 정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환지로 이전될까요? 이전되지 않을까요? 소유권은. 그렇죠. 이전되어 할 때 대여를 줘버려. 되지 않는다.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소유권 변동은 이임시로 익힌다? 소유권 변동 일어나지 않는다. 이임시로 익힌다 지워버려요. 이임시로 일으킨다 지워버리고 소유권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다. 소유권 변동은 없다 그 말이에요. 정전 토지 그대로 땅을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환지에 대한 소유권을 새로 취득 아닙니다. 그 다음에 미음은요. 맞습니다. 환지 예정지의 정전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 등은 환지 예정지를 지정받은 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할 수 없고 참고 받아들일 수용으로만 있습니다. 맞고 비읍. 이 시행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할 때 체부 정도로 지정해서 그 토지를 세 가지 다 할 수 있어요. 사용, 수익, 처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자 지우시고 사용과 수익 가능하고 처분도 할 수 있다 그래야 돼. 없다가 틀렸어. 있다. 시옷. 이 환지 예정 지정 시 정전 토지단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인 땅에 대하여 그자의 부분을 아울러 시행자는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43번. 이것은 128쪽부터 129쪽까지 있는 환침과 환침의 효과인데 틀린 거. 1번. 이 환지 방식에 의해서 사업을 끝냈던 시행자는 사업 다 완성하고 공사 끝나면 지정권자에게 준검사 신청해서 준검사 왔습니다. 지정권자 본인이 시행되면 공사를 공고하고 끝냅니다. 그날로부터 60일의 환침을 해서 주는데 환침은 반드시 이미 확정되어 있는 환지계에서 정한 대로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공고해서 마무리 집니다.
만약 환직에게 반하게 환침을 하면 그 자체가 무효화돼서 행정쟁송 대상이 돼버린다는 거. 유효하게 하려면 반드시 환직액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1번 맞고, 2번 만약 환지 처분이 있게 됐다면 언제 효력이 발생해서 환직액에서 정한 환지는 종전토록 간주해서 환지단의 소유권을 취하냐?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꼭 받으시고. 그 다음에 3번 이 환지 방식을 취하는 사업장 안에 B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는 환지 안 받기로 하고 돈 받고 나갔어요. 그랬을 때 환지를 정하지 않기로 돼 있는 그자의 토지에 있는 권리는 법적으로 깨끗하게 소멸 처리를 해 나가는데, 소멸되는 시점 언제냐? 오늘 환청은 공고했다면 오늘 24시가 끝나는 때 깨끗하게 소멸 처리되고, 그 다음 날이면 환청을 받았던 자들이 환지단 소유권을 깨끗하게 취득해 가도록 하고 있다는. 그래서 소멸 앞에는 다음 날이 끝나는 때 그럼 틀린다. 환청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환청 공고일은 다음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는데 그러면 틀린다.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4번 이 정환지 가만침할 때는 청산물을 주고받지 않겠습니까? 이 청산은 환지처분을 할 때 결정하죠. 다만 환지처분을 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 땅은 청산을 교부할 때 결정해서 주면 됩니다. 이 청산은 확정되어야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주고받는 것이 원칙인데요. 확정되는 시점은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이다. 다음날 꼭 나야 돼. 이날로부터 5년간 관리행사가 없으면 시효로 소멸된다. 소멸시효는 5년이다. 이런 것들이 떠올랐으면 좋겠고, 이 청산은 이렇게 환지처분 공고 후 확정된 청산을 일괄 지급, 일괄 징수에 나가는 것이 원칙이죠. 그러나 외주로 이자를 붙여서 청산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분할 징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중요해. 분할 징수,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십시오. 106페이지 있으니까요. 5번은 맞아요 틀려요? 5번 왜 틀렸을까요? 채비지는 거기서부터 뒤에까지 싹 맞았어. 보르지만 날려버려. 보르지만 날려버리고요. 그래서 틀렸어요. 보르지와 그 말 줘버려요. 그러면 맞아 이제. 채비는 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채비는 누가 가진다고요? 시행자. 언제 소유권을 취하냐? 환치문 공고일 다음날. 그런데 이미 환지 예정지 지정할 때 채비용도 찍어가지고 팔아먹어버렸어. 이미 처분된 채비는 그걸 매입한 자가 언제 취하냐? 환치문 공고일 다음날 그럼 틀리고 소유권 이의 등을 마칠 때 취득합니다. 그런데 보르지는 누가 가져갈까? 보르지. 밑에다 쓴 자 보르지. 보르지는 시행자가 소유권을 취한다 그럼 틀리고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직에서 정한 자가 환치점 공고일 다음 날에 그 소유권을 취합니다.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 다음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환직에다가 바로 공원은 공원 관리청한테 준다. 이렇게 딱 명시해 놓거든. 그래서 환직에서 정한 자가 하지 않은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틀렸고 44번 볼까요? 44번은 요약지 145쪽부터 147쪽에 있는 정비법령상 용어정인데 11개가 있습니다만은 이 용어정이 꼭 잘 정리하십시오. (1번) 틀렸죠. 왜 틀렸을까요? 재건축은 지상권자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재건축다 포인트 잡고 또는 지상권자, 그 지상권자 지워버려야 돼. 또는 그 지상권자 그걸 삭제해야 되죠.
그리고 밋이란 말 중요해요. 재건축 사업의 경우 토지 동소이란 정비계에 위치하고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재다. 소재라고 한다. 이거하고 4번을 꼭 구분해줘야 되죠. 재개발하고 주관경 개선하면 다르죠. 정비계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 소재 건축물 지상권자가 포함한다. 이거. 그리고 2번과 3번을 묶어서 비교. 공동 이용수는 놀마작세지 구경탁 이게 떠나야 되죠. 공동 이용수에다 줄 것이고 놀마작세집 놀마작세집 구경탁 맞습니다. 2번 꼭 자세히 읽어두시고 두 가지 꼭 비교해서 짝짓게 두시고 5번 읽어두세요. 맞습니다. 45번 이것은 145쪽에 있는데 정비사업 하면 3개 있다. 3개. 정비사업의 정의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가로 안에 들어갈 것 첫 번째 기억 도시 저소득층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 그 말 나면 무슨 사업에 따라야 돼요? 주관경 개선. 다음에 뭐 볼 필요 없어. 그리고 또 쭉 가다 보면 저기 마지막 것 미음 단독택 및 다세택이 그때 포인트 잡아. 단독택 및 다세택이 밀집해 있고 그 안에서 정비 기반시설 및 공동시설을 확충해 주는 사업. 거기다 포인트. 그 말 나오면 무슨 사업이 떠나야 되냐? 이것도 주관경 개선 사업이에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니은 열악밀집에다 체크해. 열악밀집이 나오면 무슨 사업이 떠나야 되냐? 재개발이에요. 재개발. 그리고 세 번째 상업적 공업적을 체크해요. 상업적 공업적에서 하는 사업도 무슨 사업이냐? 재개발 사업이에요. 두 가지. 이렇게. 그러면 세 번째 양호 공동택 밀집 그것다 체크. 양호 공동택 밀집 그럼 무슨 사업이에요? 재건축. 양호하면 볼 것도 없어. 재건축. 양호 재건축. 양호 재건축. 그리고 단독택이 아니라 공동택 밀집해 있는 지역. 노블랑시에 해당하는 공동택 밀집해 있는 지역. 이걸 짝짓해서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자 46번 이것은 162페이지 있는데 정비사업 시행방법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3번을 먼저 봅시다. 재건축 사업은 시행방법이 하나밖에 없다 써놔. 재건축 사업은 시행방법이 하나밖에 없다. 재건축 사업은 하나밖에 없는데 3번 재건축 사업은 하나밖에 없죠. 그래 하나가 무엇이냐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되죠. 그거 나와 있죠. 정비업 안에서 인가받은 관리청에 따라 관리청에 있다 포인트 잡아요. 관리청에 따라 복 오피스텔을 건설 공급하는 방법에 의해야 한다. 이때 오피스텔을 재건축 사업자 공부할 때는 건설 공부할 때는 용도적이 어디일 때만 허용하느냐? 준주거적 상업적일 때만. 이때 오피스텔의 연면적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 대비 얼마까지만 허용하느냐? 30 이하까지만. 그래서 틀렸죠. 그리고 2번 재개발 사업은 두 가지가 있다. 관하고 환. 관리청계하고 환지. 근데 주관경 사업은 5개가 있다. 5개 뭐냐? 1번, 4번, 5번 다 나왔어요. 그래서 스스로 계량 방법, 환지, 수용 후 공급 방법, 환지, 공급 방법, 관리청계 방법, 혼용 이렇게 떠올라야 되죠. 그 다음에 47번 이것은 156쪽부터 158쪽에 있는 재건축 사업에 따른 안전날 실시 문제죠. 틀린 것. 1번에서 알 것은 이 재건축 사업에 따른 안전날 실시는 이방권자가 총대매고 하는데 정비기획 이방권자는 기본계에서 밝히고 있는 그 정비계획 입안 시가 돌아면 입안을 하기 앞서서 미리 안전날 실시해야 되고요. 이런 시점이 아니래도 2번 그 지역민들이 동사업부에서 우리 단지 것 좀 실시해 주세요라고 요청서가 들어가면 실시업을 결정해서 실시를 해 나갈 수도 있어요. 이때 얼마의 동의서를 첨부해서 요청을 해야 하는가 이 수치도 알아둬야 합니다. 얼마? 10분 이상 동의. 요청이 들어가면 즉각 실시를 해줄까 실시업을 결정해서 알려줄까? 실시 여부를 일단 이방권자가 신청자한테 결정해서 알려주는데 그 기간은 며칠 내에 이루어져야 되냐? 30일 30일. 그래서 20일이 틀렸어요. 3번 이때 실시비를 결정해서 알려주지 바로 실시를 해주는 거 아니다. 30일에 실시비를 결정해서 통보해준다. 4번 실시를 하게 된다면 대상이 뭐냐? 주택단지하는 건축물이다. 공동택만 하면 틀리고 주택단지하는 건축물 체크하고. 그런데
주택단지 안에 건축물에도 네 가지는 지어야 된다. 할 필요 없다. 돈 들여서. 붕괴, 사용금지, 잔여 건축물, 진입도로에 포함된 건축물. 그것은 마지막에 안전단 대상에 포함된다, 지어야 된다? 지어야 된다. 딱 받으시고. 5번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안전단 결과출, 도시계획출, 지역건출, 종합체크 이 세 가지를 종합 검토해서 바로 재건축 사업을 하게 한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최종 결정해 나가지 안전단 결과만을 토대로 해서 결정한 것은 절대 아니다. 그 다음에 48번 이것은 161쪽부터 162쪽에 있는 정비사업 시행자인데 틀린 거 1번하고 5번 한 묶음 1번 5번은 한 묶음이죠.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게 될 때에는 그 달동네에서 하고 그러니까 시장수 등이 직접 해주기도 하고 바쁘면 토지 주택공사 등을 사업신고로 정해서 보내기도 합니다. 1번에서 토지를 써봐요. 제가 주택공사 등을 할 때 주택공사 등을 할 때 주택공사 등을 할 때 주자 뺐다 토지를 써요. 토지 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찾았나요? 자, 그런데 5번 봐봐. 이 시장수 등은 그 사업장에 천재물 발생해서 난리 났다. 긴급하게 주거환경 개선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되면 동의 없이 들어갑니다. 동의 없이 시행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등을 통보는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2번과 관련해서 재건축 사업은요.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이 직접 시행하기도 하고 조합은 가반수 때 체크 가반수 통해서 그네들하고 마지막 공동 시행할 수 있다. 이때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도 공동 시행이 가능하다. 이게 중요하니까 꼭 받으시고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 묶어요. 3번과 4번 묶어서 재개발 사업 이렇게 써놔요. 재개발 사업 시행자. 재개발 사업 시행자. 이제 이게 중요해요. 재개발 사업은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이 직접 시행하기도 하고 단도로 조합은 가반수의 가반수의 동의 얻어서 밑에 있는 친구들하고 마지막에 공동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개발 사업을 하려는 정비관에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이다. 그러면 조합을 만들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도 있고 토지 등 소유자의 가반수 동의 얻어서 그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마지막에 공동 시행할 수 있어요. 이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딱 하나다. 무슨 사업만 인정되느냐? 재개발. 그래서 재건축이 틀린 겁니다. 재건축이 아니라 뭘로 수정해야 된다고요? 재개발로. 4번. 재개발로. 재건축은 절대 토지 등 소유자의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없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마찬가지. 무슨 사업을 할 때만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기도 하고 공동 시행을 할 수 있는가? 재개발만. 이게 아주 중요하니까 꼭 받으시고 49번 164페이지 있는 정비사업조합인데요.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일단 5번이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 조합원 수가 몇 명이서 하면 총회 권한 대원을 꼭 둬야 된가? 100명이죠. 정비사업조합은 100명입니다. 두어야 한다 그래야 되죠. 50명 틀렸어요. 그런데 도시개발법상 도시발조합의 경우는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이면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대원을 둘 수 있다 이게 있어요. 그거하고 헷갈려서 안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5번 또 틀린 데가 있죠.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은 대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되는데 포함이 아니라 제한. 이것 아주 중요하죠. 그래 조합장은 대원의 의장이니까 대원직을 겸하고 있어서 당연히 대원이 됩니다. 그러나 이사와 감사는 대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원직을 겸하고 있다. 그럼 틀립니다. 그리고 3번과 4번은 아주 중요한 동요건인데 3번과 4번에서 마지막에 이 재개발이 됐든 재건축이 됐든 조합 만들 때는 누구한테 가서 못 받아야 되냐? 시장 군수한테 가서 인가받아야 된다. 신고한다. 그럼 들고 인가 받아야 되죠. 인가받기 위해서 동요건이 중요한데 재개발은 얼마의 동의가 필요하냐? 토지동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4. 재건축은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한 리모델링 주택단지 전체 안에
각 동이 있을 것이고 전체가 있을 것인데 각 동별은 구분수자 가반수 동이 와와 전체는 구분수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4분의 3 이상에 되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인가 시행 시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이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2번은 사단법이지 자단법이 아니라는 것만 체크하면 되겠고 1번에서 알을 것은 이 도시개발 정비사업조합은 두 가지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조합하고 재건축사업조합이 있는데 무슨 조합은 동의한 자만 조합이 되는가? 재건축. 그래서 가로 안에 있죠. 재건축사업은 동의한 자만 조합이 되어 있죠. 반대판은 매도 청구당해서 조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사업은요. 토지등 조합이 다 되죠. 의무적으로. 그래서 조합의 조합은 토지 등 소유를 하되 다만 재건축사업은 동의한 자만 된다. 그 말은 재개발사업은 토지등 소유가 다 되니까 바로 정비 안에 있는 토지수자, 건축사, 지상권자면 의무적으로 다 조합이 된다. 그 말입니다. 다만 이 하나의 토지, 하나의 건축물이 있는데 그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공유자는 조합원 지위를 인정할 때 대표 공유자에게만 한 명 조합원 지위를 인정한다는 거. 자, 50번 정비사업이다. 틀린 거. 1번 여기다 줄 거예요. 관리처분계획 인가. 정비사업 시행결정상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들어오면 이 사업장이 있다. 그러면 이 사업장 안에 뭐 정전 토지가 있다. 토지 위에 또 건축물이 있다. 이런 토지가 됐던 건축물이 됐던 종전 것들은 여기다 씁니다. 종전 토지 건축물로 사용 수익 중지됩니다. 법적으로. 그래 이 정비사업 시행결정상 어떠한 절차가 있게 되면 그 사업장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 종전토지 건축물은 법적으로 사용 수익이 중지되기 시작하는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떨어지면. 알죠? 그때부터 언제까지 사용수 못하냐? 사업 끝나고 나서 시행자가 분양받을 자에게 대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이종 시까지 사용수익이 정지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 이것이 있었는데 이후에 여러분이 여기 땅 주라고 가정해봐. 누가 나타나서 야, 땅 좀 빌려주라. 뭐 하려고? 나무 심어서 좀 이용하게 되니까 사용수익 좀 하자. 그 대신 지료 몽땅 줄 테니까 지상권 설정계약 맺고 등기 좀 해주라. 그래서 그 지상권을 딱 설정해 딱 가정합시다. 민법 280조에 있는 지상권을 설정해서 딱 인정해버리면 이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자에게 30일 동안 지상을 보장해 줘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알죠? 그리고 또 일정선 15년, 일정선 뭐 5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지상권 최대한 전속기간이라는데 이런 규정을 그대로 적용을 해주면 여기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렵겠죠. 그래서 이것이 있고 나서 최단 전속기간을 보장해주고 있는 그 권리의 설정계약이 있었다면 그 규정은 적용을 해주지 않겠다라는 특례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적용한다 금드리고 적용하지 아니한다. 뭐가 있고 나서 했다면 그래 사업시행계획 인가예요? 조합사업 인가예요? 관리처분 인가예요? 관리처분계획 인가.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적용을 해준다.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아요. 민법 280조 공부했죠 여러분들이? 그리고 주임법 제4조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여기에 주택의 소유자가 자기 집이라고 해서 주택 임차권을 누가 하고 계약을 해서 인정해버렸다 그러면 주임법상 주택임대차 최단 전속기간 몇 년 보장을 해주게 됩니까? 2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상가 임차권자에게는 최단 전속기간 몇 년 보장해야 됩니까? 상위법 구조에 보면 1년. 그렇죠. 그런 규정을 적용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언제 유예했다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했다면 중요하니까 봐두세요. 그 다음에 2번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다 줄 거예요. 마지막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궁택조건 매반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따 줄 것이에요.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무슨 사업할 때만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관경 사업다 주거시효 누가 이거 해준다고 쓸까요? 시장, 군수 등이 시행자가 되어서 해준다고 그랬죠. 써봐요. 누가 시행자다고요? 시장, 군수 등이. 이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공택채권 매입 규정을 보면 우리 국민들이요 행정관청에 가서 건축가 신청 허가받고 싶다 하면 공택채권 사라 이렇게 돼 있어. 의무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조합설 민가 신청할 때도 바로 인가 받을 때 이걸 사야 되도록 돼 있을 거예요. 건물 져가지고 수익금 보등기 신청한다 그때도 이걸 사도록 돼 있고, 건물 사가지고 이등기 할 때도 이거 사게 돼 있고, 운전면허 건설면허 받을 때도 사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무슨 사업을 누가 하게 될 때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지 않도록 해주냐? 주관경 개선사업. 주관경 개선사업자 바로 건축을 받는다든가 소유권 보등기 이등기 할 때는 이 채권 사도록 하겠다, 사지 않도록 해주겠다, 사지 않도록 하겠다. 적용하지 않는다 그 말은 살 필요 없다, 적용한다 그 말은 사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사업 할 때만 살 필요 없도록 한다고요? 주관경 개선사업. 아주 중요해. 주관경 개선사업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는다든가 소유권 보등기 이등기 이런 등기를 할 때는 그 공택채권 매입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3, 4, 5는 묶어서 185페이지 이렇게 써놔요. 185페이지. 자, 아까 이 정비사업 시행결제상 뭐가 있으면 사용수익이 중지되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관리 처분계 인가가 떨어지면.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문제는 용의권자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용의권자들. 전세기금 주인한테 전세보증을 줘놨는데 계약기간도 안 끝났건만 사용수익을 정지시킨다? 좀 이상하잖아요. 임대차 기간 아직 안 끝났는데 사용수익을 정지시킨다?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로업에서는 야, 너네들 이게 있음으로써 권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이런 정비사업자 그런 권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 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그냥 해지하고 계약 해지하고 그냥 나가도 된다 이렇게 허용합니다. 해지하기 싫으면 다음에 분양받으면 잔여기간을 가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권리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겠다 싶으면 계약 기간 중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로 인하여 전세 보증을 줬던 거 상계 가지고 받을 돈 있다면 주인 양반은 잘못 없으니까 반환 요구해도 법적으로 안 줘도 할 말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 해봐야 의미 없고 시행자한테 그 대신 그걸 좀 반환해달라고 청구를 할 수 있다. 시행자. 금년만원 청구를 누구한테 할 수 있다고요? 시행자. 이때 시행자는 주인 양반이 토지동호 소유자 대신 그 전세 보증을 대의 변제해서 반환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법적 의무는 없지만 만약 그 사람이 이사점 안 사고 버텨버리면 철거를 못해. 그래서 은행에서 돈 500 빌려다가 지금 사보를 하고 있는데 이자가 엄청 커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았어, 내가 돈 줄 테니 나가라 해서 내 보내고 뿌시고 사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행자가 이렇게 아까 그 친구한테 금전만한 청구를 받았다면 대의 변제자 내줄 수가 있어. 그리고 나서 원 주인인 토지동호 씨한테 그 돈을 내놔라라고 구상할 수 있습니다. 구상했는데 구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주인 양반이 내가 언제 대의 변제라고 그랬어요?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 폐 내밀면서 이렇게 하면은 폐 이렇게 쳐봐야 돈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폐는 치지 말고 그자가 분양받게 될 건축물 대지가 있다면 그거 압류해버려라 이렇게 했어요. 압류. 압류하면 어떤 권리를 인정해버리냐? 저당권. 그 말은 끝까지 버티면 바로 압류한 다음에 저당권 실에 쫙 정비했다 넣으면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 찾아서 체크해. 4번, 5번. 4번은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렸을까? 없다가 아니라 있다. 뭐 문제는 아주 쉽잖아요. 아주 쉬워. 우리 공법같이 있다 없다 며칠이냐 뭐 이런 거 하고 할 것도 없어. 할 것도. 공법같이 쉬운 게 없어. 자, 왜? 이거 엉뚱한 생각을 하니까 집중이 안 돼서 틀리기 쉽죠. 내용은 쉽니다. 있다를 없다로 써놓으면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없다, 그 틀렸다. 있다. 그리고 저당권이에요, 전세권이에요, 지상권이에요. 저당권. 거기서 주의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저당권. 그리고 3번은 있다가 중요해요. 뭐 어렵게 안 나와. 없다 이렇게 나와요. 3도. 해지할 수 없다. 있다 그래야 돼. 얼마나 쉬워요. 공법같이 쉬운 게 없어. 그리고 날짜 며칠이냐. 그래서 일부러 또 수치 다 정리해 줬어요. 그거 아직 안 보셨나요? 봤죠? 보니까 놀랬죠. 여러분도.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또 시부렁시부렁 했나요, 안 했나요? 아씨 많다. 아씨 이게 시부렁이거든. 여러분들은 그거 받지 말라고 했죠. 그거 받아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계속 그거 보면 시부렁시부렁 언제 공부하겠어. 그래서 아씨 많다 이렇게 그렇게 해버리면 공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저도 날새기로 해서 그거 잠도 못 자고 하면서 한 달 동안 했는데. 그래서 그건 속도 있게 스피드 체크하는 거, 스피드 팍팍팍 이렇게. 그러면 이제 공법은 걱정을 거 없어요. 남은 기간 19일 남았는데 편하게 그냥 지금까지 나갔던 자료 편하게 이거 있다 없다 며칠이다 몇 년 이것만 체크하면 돼요. 알겠죠?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지금까지 나갔던 자료 그거 수치 시간 날 때 한번 체크하고 그다음에 요약지 좀 체크하고 지금 50년 풀었고 비교 테마 특강 했는데 그런 것들 좀 가볍게 체크하면서 헷갈린 것만 잘 정리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50점에서 60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공법은 대성공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나머지 백선 나머지 파트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죠. 안녕히 가십시오. 예.